안녕하세요, 냉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 앞에서 영상 전에 나왔던 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영상 초창기 때부터 피부염이랑 알레르기를 좀 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영상을 멈추고 건강을 좀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좀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직장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이제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쉬기 시작했는데, 그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피부염이랑 알러지가 시작됐어요. 이게 웃긴 게 직장을 다니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도 거의 동일하잖아요. 딱히 약속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다가 퇴사를 하면서 밤낮이 뒤바뀌고, 또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는 밤새서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리듬이 깨져서 그러나 이 피부염이랑 알레르기가 엄청 심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쉬면서 이제 영양제도 먹고 잠도 이제 규칙적으로 자려고 하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병명은 딱히 당신의 피부가 뭡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진 않으셨지만, 제 증상을 검색해본 결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봤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인 것 같아요. 너무 증상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엄청 심하신 분들은 더 증상이 심한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일단 화장 자체는 아예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지루성 피부염을 이제 검색해보면 뭐라고 뜨냐면, 이제 명칭이 지루 피부염이라고 변경이 되었고, 이제 두피, 안면 및 상부 체관 등 피지의 분비가 많은 신체 부위에 국한하여 홍반과 인설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피 쪽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얼굴이랑 두피 다 같이 오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는 그렇지 않았고, 두피는 저희 신랑이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 얼굴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 지루 피부염이 왔는데, 처음에는 몸이 엄청 그렇게 가려웠었어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나요?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면 춥다가 보통은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은 많이 그런데 엄청 가려워서 거의 잠을 못 자요. 제가 거의 밤에 잠을 못 잤던 이유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막 더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영상 편집해야지 하면서 더 이제 난리가 났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찾아갔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알레르기는 생기자마자 24시간 혹은 48시간 뭐 요때 안에 빨리 잡지 않으면 잡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겨울만 되면은 몸이 가렵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온수매트 있잖아요. 온수매트 너무 고온에서 두고 자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이제 40도에 맞춰놓고 잤다가 그 온열 알러지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겨울만 되면 계속 간지럽거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바로 오지 않으면 약을 많이 써야 되고, 염증약을 많이 써야 되고, 낫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집에서 혼자 참다가 갔다가 거의 한 달, 2달 이상 약을 먹었는데 결국엔 낫지 않았어요. 몸의 피부도 스스로 이제 막 찾아보고 해서 나았고, 지금도 가려워가지고 나았고, 몸은 이제 조금 가렵고, 이제 얼굴도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신체에 나오니까, 보통 시작은 뭐 이런 턱 아래, 뭐 이마, 인중 이런 곳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마를 제외한, 이마는 지금 제일 정상적인 피부가 이마거든요. 이마를 제외한 이만큼이 다 지금 지루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목 아래까지. 전 특히 이 턱 아래 부위, 그리고 여기 볼 이쪽 바깥 부위가 가장 심해요. 몸은 이제 어떻게 좋아지기 시작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몸에 바디워시도 하지 말아라, 바디로션도 바르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근데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까맣게 변할 정도로 다 트는 거예요. 제가 또 몸은 되게 건성이거든요. 근데 원래 쓰던 바디로션을 쓰면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 썼던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오플닷컴에서 직구한 건데, 나우 솔루션에서 나온 그 MSM 헬시 스킨이라고 리포솜 로션이에요. 이 리포솜 로션이 좀 그 관절에도 되게 좋고 피부 가려운데도 되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르기 시작했는데, 이거가 이제 잘 맞아서 몸의 가려움은 이걸로 많이 줄였어요. 약 안 먹고. 약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좀 생겨가지고 약을 중단을 했고, 이걸로 이제 몸 치료는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얼굴은 이게 또 맞지가 않아요. 제 얼굴 피부랑 신체 피부가 너무 달라요. 신체는 이제 몸은 극도로 건성인데 얼굴은 거의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이에요. 수부지도 아니에요. 수분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분이 과다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중성은 아닌 피부.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저는 좁쌀은 거의 살면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지루 피부염 걸리면서 좁쌀 미친듯이 알았고, 그 전에는 사춘기 때는 여드름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성인 여드름 한번 고생하고, 직장 생활 한 3, 4년 차에 성인 여드름 또 하고, 그 뒤로 또 성인 여드름 해서 성인 여드름만 한 4-5번 알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요청해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피부과를 가지 않고, 피부과에도 돈 엄청 많이 투자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성격이 좀 예민하긴 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극복을 하는데, 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되게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드름 이렇게 크게 알아보셨던 분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사람이 만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제가 연애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었는데, 그래서 신랑이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여드름이에요. 얼굴에 뭐 났어? 빨리 병원 가. 거의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거의 좀 사람 미친 것처럼 짜증도 내는 데다가 이상해져요, 성격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몸은,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렀는데, 몸은 얘로 많이 극복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몸은 혹시 땀을 흘린 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디워시를 쓰고 있지 않아요. 바디워시를 쓰면 너무 건조해지면서 이제 가렵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이제 물로만 씻고 있고, 이제 얼굴 피부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어떻게 개선 방법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쌀 피부로 그렇게 고생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 지루 피부염이 좁쌀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쌀이 나는 사람도 있고, 화농성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좁쌀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좁쌀들이 생기면서 이게 인설이라고 하죠. 이게 비듬같이 이렇게 껍질이 엄청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그게 막 이렇게 비닐같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은 빨갛죠? 지금 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개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턱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착색도 지금 엄청 심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만 그런데 정말 이만큼이 다 여드름이 나서 착색이 되게 심했고, 오른쪽 피부는 그나마 정상적인 피부를 좀 되찾았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뾰루지 있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복을 다 했어요. 여기는 일반 피부예요. 그냥 매끈매끈한. 제 전체 피부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피부가 좀 우들투들하고 그 전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여기 이 턱 아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엄청 우들투들한 상태예요. 지금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얼굴이 홍조가 심하고 열감이 엄청 나고 그리고 따가워요. 이게 가려우면은 오히려 날 텐데 엄청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색상이 지금 화면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흑색이에요. 좋게 말하면 23호? 뭐 나쁘게 말하면은 엄청 까만 스타일. 그래서 살면서 얼굴이 빨개져 본 적이 그닥 없는데 이 지루 피부염이 홍조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무슨 블러셔 바른 것처럼 빨개요. 근데 그 빨간 데다가 아프고 따가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 피부에 뭐가 좋은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이 피지가 분비가 너무 과하게 되면서 생기는 질병이라서 피지를 잡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 저는 아하바하 같은 화학적 그 각질 제거를 전혀 못하는 피부예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각질 제거 잘 안 했어요. 각질 제거를 해면 같은 거나 그 각질 제거 기기 있잖아요. 얘를 뭐라 그러더라. 무슨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해면 같은 경우는 클렌징 할 때마다. 근데 그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우두두두 하는 상태가. 그래서 지금 세안을 한 상태인데 세안을 하고 얼굴에 스킨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할 때는 손 닿는 것 자체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미스트만 이렇게 발랐었는데 근데 미스트를 거의 한 10번씩 뿌리고 흡수, 뿌리고 흡수, 뿌리고 흡수 이렇게 하면 열감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스킨으로 닦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제품 하나하나 이제 써보면서 이게 나한테 지루 피부염에 좋구나 안 좋구나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제품을 쓰면서 피부가 개선되기 시작했는지 제가 피부에 직접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세수는 영상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해놓은 상태고 스킨도 한번 이렇게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준 상태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킨은 이거 세이어스 위치아젤 오이 쓰고 있고요. 이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BWC라고 오플닷컴에 파는 아이어브너 오플닷컴에 파는 그런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약산성 스킨 썼었는데 그 안에 알코올이 좀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게 자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점점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리 지성인체가 써도 저는 그렇다고 유분이 엄청 도는 피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성분 많이 따져보고 해서 좋았던 거 이거 지금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10통 넘게 쓴 것 같은데 이거 쓰고 있고 지금 이걸로 피부결은 한번 정리해줬고 그리고 립밤 입술 여기 주변에도 좁쌀이 엄청나요. 그래서 립밤 발라주고 립밤은 이가 배쩍 거예요. 제가 대부분 쓰는 화장품들은 다 직구해서 써요. 제가 20대, 지금 제가 30대거든요? 20대 때 정말 백화점 브랜드도 다 써보고 로드샵도 다 써보고 했는데 안 맞아요. 비싼 화장품이 피부가 싸구려라 그런가 비싼 화장품이 잘 안 맞아서 그 성분 따져보고 사다 보니까 직구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한테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스킨으로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서 죄송한데 제가 흥분하면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자꾸 얘기가 바깥으로 새요.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 지루 피부염을 겪으면서 혼자 이 케어 방법을 터득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이거 나으려고 유튜브에도 엄청 검색했는데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이런 지루 피부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푹 쉬고 와서 처음 찍는 영상을 이걸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뷰티 유튜버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처럼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스킨으로 얼굴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미스트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아벤느 모테르말 미스트 쓰고 있는데 미스트도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제 예전에 그 뭐지 포도향 나는 갑자기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써보고 뭐 BC 것도 써보고 했는데 BC 거는 좁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라로슈포제 것은 아예 안 써봤던 것 같고 그건 이제 세로징크는 새로 써보려고요. 지루 피부염에 징크 성분도 되게 좋대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는 안 해봐서. 요거를 어떻게 쓰시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고 한 번 뿌리고 이렇게 흡수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조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7번 뭐 내 본인한테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뿌리고 흡수시키고 뿌리고 흡수시키고 뿌리고 흡수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쁘면은 4번, 저녁에는 뭐 7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열감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2번. 손 꼭 깨끗이 씻으시고 3번. 오늘은 지금 낮이니까 4번까지는 할게요. 빨리 보여드리려고. 얼굴이 많이 갈비럴 상태가 아니어서 4번, 5번. 이게 거의 다 써서 분사력이 지금 신망똥망인데 4번, 4번. 5번 했나? 이렇게 흡수를 좀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앰플을 하나 쓰는데 제가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이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그렇게 무겁게 하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스킨, 아이크림, 에센스, 크림, 젤 타입의 크림을 항상 쓰는데 예전에는 위치아젤 쓰고 아이크림 바르고 에센스는 아침에는 그냥 물 타입, 워터 타입 그냥 수분만 좀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쓰고 저녁에는 여드름 케어용 에센스를 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쓰고 있어요. 다른 건 맞지가 않아가지고 DMCK 아크 앰플 이거 되게 오래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바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좁쌀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쓰면서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 막 이런 거를 느끼면서 쓰진 않았는데 제가 성인 여드름을 겪다 보니까 그냥 예방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쓰게 됐어요. 혹시 날 여드름을 죽여주지 않을까. 근데 요 놈이 정말 지루 피부염 초반에 너무 심했을 때 있잖아요. 막 빨개지고 엄청 심한 이런 두두두두두 요철들이 많았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피부에 열도 줄어들고 따가움이 사라진 후로 이걸 바르면 좁쌀이 정말 잘 없어졌어요. 피부 결 자체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크림 발라주는데 아이크림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기에는 다행히 지루 피부염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눈 주변으로는 피지선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낮에는 얘 바르고요. AHC 더 퓨어 리얼 아이크림 포페이스 이거 바르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니스프리 에코사이언스 아이크림 발라요. 이게 더 무겁고 이건 되게 가벼워요. 언니가 그 홈쇼핑에서 한 박스 사가지고 나눠줬는데 그냥 눈 주위에 비립종이라고 하나요? 그거 안 나고 저도 영양이 과하면 뭐가 올라와서 요 두 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30대니까 꼭 저는 이거 아이크림은 10대부터 썼거든요. 그렇게 주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발라주고 알아서 흡수되게 꼭 4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흡수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그 전에 크림은 다 오플닷컴에서 직구했던 애들인데 가벼운 젤 타입 애들 스카겔이라고 젤 타입 애들을 쓰고 거기에 이제 겨울엔 시벅턴 오일을 섞어 썼었는데 그게 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엄청 우두두두 올라와서 평소에 쓰던 모든 화장품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 스킨이랑 DMCK 앰플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영상을 보다가 로백틴이라는 브랜드를 보게 됐는데 이거를 화웨이 어플에서 보니까 그 유해 성분도 없고 가벼운 재생크림류가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적으로 이제 아하바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는데 얘가 각질 제거하는 성분이 있는데 아하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 쓰면서 그 약간 우들투들하다도 확 줄었고, 그리고 얘랑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이게 재생크림이래요. 지성용 재생크림. 이거를 쓰면서 피부가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서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네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검색을 또 엄청 했는데 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기도 낳아야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약도 안 먹고 그 안 좋은 성분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르 피부염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자연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 천연 제품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코코넛 오일이 그 지르 피부염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되게 많은 글들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검색해보시면 뜰 거예요. 그 임산부들이나 좀 예민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저는 코코넛 오일 그래서 바로 구매했는데 이게 누비탄가? 누비반가? 누티바. 누티바에 코코넛 오일을 사서 이거를 이제 이마트 자주에서 요런 통이 팔아요. 1,500원에 파는데 이걸 3개 구매해서 몸용, 피부용, 하나는 뭐 기타 등등용으로 식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소분을 했어요. 소분을 해서 이건 얼굴에 바르는 건데 얘를 로션에 섞어 바르던가 아니면 빨개진 부위에만 발라주면 그 붉은기를 확 잡아줘요. 여드름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지성이라서 오일을 쓸 수 있는 오일 딱 10억 오일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코코넛 오일. 잘 맞으면 정말 대박. 저는 이걸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저 약간 예민하지 않으시면은 코코넛 오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누티바 제품이 그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승인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상온 이게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체화돼요. 요즘에 그냥 상온의 온도가 높아도 계속 액상인 제품이 있긴 한데 저는 몰라서 그냥 이거 썼는데 얘를 지금 손으로 말고 원래는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얘를 써요. 얘를 항상 쓰고 소독하고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떠요. 얘를 긁어서. 양은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는데 좀 한 이 정도 해서 손바닥에 올리면 바로 이게 녹거든요. 오늘은 좀 추워서 그런가 바로 안 녹네. 이렇게 잘 섞어줘요. 아까 그 로백틴 얘랑 같이. 오늘도 얼굴이 많이 안 가려워서 다행인데 제 생각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제 피부염과 알러지도 같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 미세먼지 조금 심하다고 하는 날은 얼굴이 미친듯이 가려워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틀어놔도 이렇게 손에다가 녹여서 얼굴을 발라줍니다. 이게 맛있는 냄새. 엄청 맛있는 냄새 나서 힘든데 금방 날아가요, 향은. 저는 여기 목 뒤에 여기도 지르성 피부염이 되게 심해요. 여기 목 아래까지. 이게 10대, 20대 때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다면
30대인 지금은 몸에 여드름이 나요. 제가 원래 몸에 여드름은 잘 안 났었는데 팽미하기 전에는 등이랑 가슴에 그렇게 크게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약을 피임약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호르몬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낫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지금 여기도 좀 올라왔네. 근데 얘네들은 점차 죽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 제가 많이 피부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개선 방법을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꼭 쓰는 제품은 안 쓰셔도 되는데 코코넛 오일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하바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아하바 가지고서는 피지를 이제 피지 분비되는 양을 좀 줄이고 각질을 제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됐으니까 로백틴 스킨 로션을 쓰고, 그리고 가끔 이거 빼먹었다. 이 셀퓨전시의 파파야 그래놀 필스 요걸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씻어내면 이것도 이제 각질 제거가 잘 돼서 그런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 방법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피부 엄청 자극돼요. 이게 알갱이들, 이게 조그만 그런 알갱이들로 쓰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거품망에다가 얘를 이렇게 펌핑을 해서 물로 이렇게 해서 거품을 이만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그렇게 돼도 각질이 잘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르 피부염 때문에 턱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냥 여드름도 아니고 턱에 나는 여드름은 이렇게 커지고요, 아프고요, 딱딱하고요, 절대 굵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염증 주사를 꼭 맞아서 없앴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염증 주사를 맞아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거 터트려내야지만 사라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제 스테로이드잖아요. 맞고 나면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살짝 한 일주일, 2주일, 3주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알맹이가 났거든요. 걔를 터트리면 고름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야지만 저는 비로소 이 아이가 사라지더라고요. 착색이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갈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턱의 착색은 심지어 되게 까맣잖아요. 컨실러로 살짝 가려도 흉해. 그래서 뭔가 또 착색이 좋은 기계가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샀어요. 뭘 샀냐면 LG에서 나온 이 LED 마스크를 샀어요. 이거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서 매일매일 쓰는데, 처음에는 저는 따뜻한지도 모르겠고 뭐야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신랑은 처음에 써도 이렇게 되게 따뜻했대요.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었대요. 근데 저도 점차 지금 이게 쓴지 한 달 됐나? 점차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온열감도 들고 이 착색이 옅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뭐 풀패키지로 팔긴 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따로 뭐 갈바닉 같은 리프팅 기계 같은 게 전 있어가지고 LED 마스크만 샀는데 뭐 모공이 뭐 줄어들었고 뭐 탄력이 생기고 뭐 이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이 착색이 많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땐 평생 나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관리만 잘못해줘도 확 나빠지더라고요. 건강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화장을 절대 못해요.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선크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런 그냥 흔적들에만 컨실러로 살짝 없애고, 앞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좀 더 자르긴 했는데 눈썹만 끝에만 살짝 하고 입술을 무척 빨간 색깔을 발라요. 저는 레드립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많이 아파 보이기 때문에 레드립 바르고 그렇게만 다니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도
더 좋아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제가 얼굴에 피부 원래 그러니까 집에서 셀프 케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가지고 갖고 있는 디바이스 몇 개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화학적으로 각질 제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기계로 각질 제거를 했었고 결혼 전에 물론 마사지 같은 거를 받긴 했었지만 피부 관리는 또 잘못 받으면은 엄청 여드름 나거든요. 그래서 저 이것도 LED면서 리프팅 되는 그 기계를 사서 썼는데 이것도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피부 결의 효과. 그냥 뭐 알로에 겔 같은 거 발라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피부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마는 거의 100% 다 나고 이마에는 이제 뭐가 우들투들한 게 없어요. 만지면 그냥 매끈매끈. 그 여기도 되게 심했는데 잡혀라. 여기도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하죠. 이런 게 이제 인설같이 이제 벗겨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벗겨지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만 생겨요. 뭔가 빨간 홍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리고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많이 없어진 거고 이쪽이 지금 왼쪽 볼이거든요. 왼쪽 볼은 여기랑 여기는 지금 알러지 올라온 거고 지루 피부염이 아니고 여기가 되게 심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이쪽은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간지러워요. 근데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는 또 사라져요. 조금 제발해주세요. 탔다. 여드름은 지금 없고 이렇게 착색만 좀 남았어요. 원래 착색이 이만했었거든요. 이게 줄더라고요. 신기해. 오른쪽 피부는 많이 좋아진 상태. 여기는 이제 아예 까칠까칠한 부분이었고 여기도 이제 없고 여기도 엄청 좁쌀 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괜찮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있던 안 좋은 흔적들, 여드름, 성인 여드름의 흔적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성인 여드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지루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